율곡 선생께서 사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다움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경영학계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정도 경영이 이긴다는 것이 이때까지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정도를 이 양반이 이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서 그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행동주의자였고 퇴계 선생이 이상주의자에 따르면 이 사람은 바로 혁명을 꿈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율곡 선생님을 좀 알아야겠죠. 율곡은 사실 신사임당의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사실 유명세를 그렇게 많이 못 탔습니다. 셋째 아들이고요. 그 강릉에 가면 오죽헌이 있는데 거기 몽룡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검은 용을 봤다 그래가지고 그 산실을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율곡은 유명해진 이유가 구도장원공, 그러니까 8개의 그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갑자사마 방목이라 해서 그 합격자 명단이 지금 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것이 홍패라 그래가지고 합격 증명서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은 5만 원짜리인데 율곡 선생은 5천 원짜리입니다. 10분의 1이죠. 그럼 이때 율곡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랑 한번 생존 연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율곡이 36년에 태어나서 1584년 49세 돌아가셨고요. 퇴계 선생은 35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70세까지 사셨고요.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 율곡이 가장 고생을 했던 이 선조가 비슷한 연대죠. 52년생이고 1608년까지 살았는데 재위 기간이 이 양반이랑 맞습니다. 그래서 율곡이 가장 고민을 했던 시기고요. 유성룡 사회가 1542년부터 1607년,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율곡이 유명한 이유는 이제 아까 자경문도 유명하지만 이 심우육조 때문에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선조에게 그 혁명적인 장계를 올렸죠. 6가지 병목. 그러니까 이율곡 선생은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지냈습니다. 정성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현능, 양군민 이런 내용이 뭐냐면 현자를 임용하고 군대와 양민을 늘리고 재물을 넉넉히 하고 마을을 튼튼히 하고 전마를 잘 정비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잘 가르쳐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그 첫 마디가 이제 이런 말을 쓴 거죠. 자중한 뭐가 오면 망한다 하는 얘기를 썼고요. 이럴 때 대적이 나타나면 제갈량도 안 되고 한신과 백기가도 안 된다 하면서 이 징조를 내는데 선조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조판서를 그만두고 가서 화병으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10만 양병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임한 8개의 고을에 10,000명씩. 제가 가장 감명 깊은 이 자경문의 가르침이라 했다면 저는 제 8조목의 정의지심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늦었죠. 한 가지 불의를 행하고 한 사람의 부유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건데 사실 이 철학이요. 서양에서는 이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 정립이 된 겁니다. 그때 플라톤의 그 국가론, 더 리퍼블릭에서 그 논쟁을 일으킨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기계에서의 반지인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도 그것이 벌을 받을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게 무슨 도덕이냐. 근데 이 기계에서 반지가 뭐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칸둘리스 왕이라고 그리스의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그 신하 한 명이 소위 요새 말로 하면 농림부 장관 같아요. 근데 목동이라고 나오는데 동굴에 들어갔다가 반지를 맞습니다. 그 반지를 찾아가지고 딱 끼니까 이게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이제 왕궁에 들어갔더니 왕비가 유혹을 합니다. 칸둘레스 저 왕이 나쁜 놈이니까 죽이고 우리가 왕이 되고 왕비가 되자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 리디아의 최고 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서의 반지 그러면 리디아면 그리스 말로 최고의 부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그림으로 많이 나왔죠. 이게 지금 왕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깐둘레스 왕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기계스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 불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논쟁을 해서 서양에서 정의라는 개념이 완전히 정립됐습니다. BC 4세기 때입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자경문이 있습니다. 제 10조인데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밤에 잠을 자거나 몸에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워서는 안 된다. 저는 누운 걸 좋아하는데 뭐 하나로도 맞는 게 없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졸리지 않으면 누워서는 안 된다. 낮에 졸음이 와도 안 된다. 저는 낮에 졸음을 사우나 가는데 이렇게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으면 벌떡 일어나라. 이게 제 고등학교 때 모습인데 우리 전원이 이렇게 잠들었는데 율곡 선생님 말씀만 들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안 됐죠. 제가 자료를 찾아서 율곡 선생님 과연 위대한 사람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그 주역에서는 별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주역에서 율곡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했냐면 화수미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위에 막힌 이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태극 마크에서 이게 불입니다. 불이 위에 있으면 위로 올라가 버리죠. 밑에 있는 빵꾸 난 거 요거는 물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위로 가 하나는 밑으로 가니까 이거는 망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이계가 들었으면 주역에서 망한다 그러는데 주역 64개의 마지막입니다. 요 반대말은 수화기제입니다.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으면 물은 아래로 가고 불은 위로 가니까 이게 딱 맞아가지고 최고의 명사주라는 거죠. 근데 율곡은 굉장히 나쁜 사주. 혁명을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여우가 강을 다 건넜을 때 꼬리를 적신다. 그 주역 64개 마지막입니다. 이 미제형, 소호, 흘제, 유기미, 무유리 해가지고